2021년 9월 3일. 오늘은 지인의 편지를 읽어볼까 합니다. 부잣집이 아니어도 좋았다. 돈이 없어도 그냥 평범한 행복한 가족이면 그걸로 충분했다. 평범함이 너무 부러웠다. 우리 집은 무섭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맞고 사는 불쌍한 엄마와 아직 나보다 7살이나 나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내가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난 엄마가 한 여자로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같은 여자로서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빠를 만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20살의 나를 낳으셨고, 아직도 이쁜 우리 엄마는 얼굴에 항상 멍자국이었다. 난 큰 결심을 하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난 그 다음 날 엄마에게 "엄마 이혼해. 이렇게 살지 마.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살아. 동생은 내가 잘 보고 있을게. 나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걸 듣고 있던 엄마는 서럽게 우셨다. 엄마 눈에 아직 어리기만 한데 마음은 벌써 철이 들어 엄마에게 용기가 되어 주겠다며 한 말을 들으시곤 미안하셔서일까, 아님 새로운 길에 우리를 놔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셔서이었을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하지만 난 진정으로 원했다. 엄마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용기를 얻은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데리러 오겠다고 집을 나가셨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힘들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나도 어렸기에 버거웠다. 하지만 동생은 이제 내가 엄마처럼 보살피겠다는 책임감은 커져만 갔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도 난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무서운 아빠는 엄마가 없자 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도박빚에 생활비도 주지 않으셨다. 난 알바를 해서 동생을 챙기곤 했다. 동생의 소풍날이었다. 나는 김밥 살 시간이 없어서 볶음밥을 해서 과자와 음료수를 챙겨 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김밥을 못 사가서 언니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동생은 다른 애들은 김밥인데 나 혼자 볶음밥이어서 애들이 김밥하고 바꿔 먹자고 난리 났다고 말을 해주었다. 난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넌 나처럼 힘들게 안 만들 거야. 난 그때부터 대학을 포기했고 상고를 선택하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방과 후 무슨 알바든 열심히 했다. 돈이 있어야 독립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졸업을 했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나오려고 무서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쉽게 보내주셨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우리를 책임지는 게 부담이셨던 것 같다. 도박빚에 집을 팔고 단칸방에서 지내면서도 돈을 잃고 오면 때리기나 하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런 사람이었다. 아버지란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연락은 사촌 언니를 통해 하고 가끔 보긴 했지만 지금 와서 들을 수가 있었다. 아버지의 협박으로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이혼을 받아내셨다는 걸. 그동안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그렇게 조금 있다가 엄마와 우린 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난 그제서야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고 돈을 벌어야 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걸 꿈꿀 순 있었다. 나는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면서 미용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돈도 조금씩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생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 왜 그러냐고 묻자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연락이 닿아. 그래도 당신 딸이 대학을 가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하고 말씀을 꺼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과관이었다. 난 몰랐던 일이었지만 아들 둘이 있는 여자와 재혼을 해서 사셨는데 자기한테는 자기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 둘이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한테 딸은 없다고. 그 사람은 우리를 말 한마디로 버렸다. 엄마는 미안하다며 울고 우리가 불쌍해서 울고 서러워서 우셨다. 엄마, 울지 마. 이젠 우리도 아버지라는 사람 없이 내가 꼭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꼭 보여줄 거야. 난 속으로 다시 한번 이를 꽉 깨물었다.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인연은 끝이 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사람은 가난 말기 2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재혼했던 사람과 아들 둘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우리를 찾았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난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 나는 아버지 같은 거 없다고. 동생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엄마와 동생이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고,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며 널 위해서 가자고 하는 거라고. 난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 그래도 철륜이라고. 겨울이었다.
엄마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아버지의 옷을 한 벌 사셨다. 마지막이라 그러셨을까. 사랑하지도 않았고 좋은 기억이 있을 리 만무한데 엄마에게 왜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너네 아버지였다고 말씀하시곤 마지막이니까 라고 덧붙이셨다. 병실을 들어가기 전에 망감이 교차했다. 미움과 증오,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그런 것들이 뒤섞여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었던 갈망도 함께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렇게 나는 병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등치가 크게만 느껴졌었던 사람은 없고 작고 야윈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침대가 들썩거릴 정도로 흐느끼고 있었다. 이 느낌은 뭘까? 화가 나는데 눈물이 났다. 울면서도 나는 독서를 퍼부었다. 겨우 이렇게 버림받을 거면서 아들 둘 있다고 큰소리 쳤냐고. 연락은 왜 했냐고. 버릴 땐 언제고 아쉬워서 불렀냐고. 잘 산다더니 꼴 좋다고. 그렇게 한바탕 쏟아붓고서야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힘없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 그저 미안하다고 울기만 한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시간이 한참이 지난 지금 우리 네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하루 외박을 받고 우리와 숙소를 잡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 병원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한 아버지가 샤워를 하시는 동안 엄마는 새로 사오신 옷과 속옷, 양말까지 꺼내놓으셨고 나와 동생은 이부자리를 깔고 있었다. 지난 시간이 무색할 만큼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우리 가족 4명은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은 그나마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된장찌개를 시켰다. 밥을 먹는 동안 서로 반찬을 챙기고 두부를 얹어주고 이상할 것 없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내가 바란 건 이거였는데 그저 평범한 가족. 대단하지 않아도 잘 살지 못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따뜻함만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 4명. 그 아침이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다.